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민주당의 새로운 음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이 하워드 대학 연설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가장 큰 테러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조작 조직 CEIR이 워싱턴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도시에서 총기 상점 절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오웰리언 정보조직 FMIR이 출범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크게 인종적 분열을 조장하는 대통령 중 한 명인 조 바이든이 토요일 하워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연설했습니다. 하워드 대학교는 1867년에 설립된 사립 흑인 대학교입니다. 그는 흑인 청중에게 백인 우월주의자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테러리스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Stand up against the poison of white supremacists. I did my inaugural address to single out as the most dangerous terrorist threat to our homeland is white supremacy. 게이트웨이 펀딧이 5월 6일 텍사스 앨런시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 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총격범 모리시오 가르시아를 포함해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좌파 주류 언론 매체들은 이 히스패닉 소시오패스의 비극을 백인 우월주의에 고정시키려고 필사적입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FBI가 범인 가르시아가 백인 우월주의에 관심을 표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 동안 워싱턴 포스트는 심지어 총격범 가르시아가 네오나치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 세부 정보를 뉴욕타임스, 벨링캣 및 기타 언론 매체에 유출하여 히스패닉 총격범 가르시아가 신나치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허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벨링캣은 영국 정보기관의 악명 높은 방문 웹사이트입니다. 벨링캣과 다른 사람들은 정보와 증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편집된 증거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벨링캣 기자들이 진행 중인 집단 살인사건 수사에 매우 민감한 세부 정보에 거의 실시간으로 접근하고 내러티브 엔지니어링을 목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나온 주장과 증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딥스가 그들이 원하는 내러티브를 제조하기 위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8일 민주당의 거액 기부자 조지 소로스와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와 관련된 선거단체가 워싱턴 DC에 모여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CEIR Center for Election Integrity and Research가 주최한 미국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라는 행사에서 입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초대되지 않은 개인과 단체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승인된 언론과 다른 손님만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의 폐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독립언론은 선거를 감독하는 각 주의 국무장관 및 기타 선거 공무원의 장황한 연설을 포함하여 정상회담에 참석한 고위 관리들의 명단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 국무장관, 그리고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카운티 감독관 빌 게이츠가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스스로를 매우 초당파적 접근 방식에 전념한다고 설명하지만 이 그룹 창립자는 민주당 성향의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주커버그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좌파 소로스와의 간접적인 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행사 중 그룹 설립자 데이빗 베커는 개회사에서 2020년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한 선거였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기자 중 적어도 한 명은 회의장 밖으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이고 2020년 선거 사기 이론의 지지자 로라 루머가 애리조나와 조지아의 선거 관리들과 대면한 이후로 회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이 나중에 루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베커는 2016년에 CEIR을 설립했는데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수많은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정상회담 동안 베커는 자신을 초당파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는 트럼프가 러시아의 간섭으로 2016년에 승리했다는
거짓으로 드러난 주장으로 외국 간섭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CEIR을 설립했습니다. 베커의 행적은 보수주의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2005년 법무성 시민권 부서에서 근무한 그가 공식적인 윤리고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성 법률고문이었고 현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근무하는 본 스파콥스키는 베커가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전문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무성 시민권 부서의 책임자 브래드 슐로츠만은 베커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이었는데 그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슐로츠만은 베커가 내가 본 가장 비윤리적인 변호사였고 마땅히 제명되었어야 할 사람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8월 베커의 조직은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로부터 무려 6,9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코비드-19 안전 예방 조치가 취해졌고 이 자금은 주요 스윙주에서 더 많은 우편 투표지 접수 상자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베커는 또한 논란이 많은 초대형 기부자 소로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베커는 CEIR을 설립하기 전에 퓨 체리터블 트러스트에서 일했는데 이 조직은 소로스의 주요 정치 자금 지원 조직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베커는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좌파로 방향을 틀고 있는 전 우파 조직 퓨 체리터블 트러스트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전자등록정보센터 에릭 설립을 도왔습니다. 에릭이 스윙주에서 5에서 18%의 유력 유권자를 등록해서 민주당에게 실탄을 제공합니다. 좌파 지방검사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하는 미국 도시 전역에서 절도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소매점에서 절도 증가는 소매업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2022년 1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범죄 조직들이 이제 의류, 보석, 약국 대신 총기 판매점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뉴스미디어 기사에서 총기 상점 강도의 수가 2022년 4분기에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동중부 지역에서 1년에 총포상 강도 사건이 발생하여 총포상 주인, 지역경찰, 주경찰 및 연방기관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상점들은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통제해온 워싱턴에서 볼티모어 메트로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실의 FMIC, Foreign Malign Influence Center라는 오웰적인 기관이 은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외국의 사악한 영향력을 통제한다는 이 정보조직이 연막처럼 쉽게 국내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것이 더 많은 검열을 의미하고 사실상 레이더 아래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핑계로 외국의 위협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이것이 국내 내러티브 감시를 위한 새로운 기관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